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대낮에 은행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 대치 끝에 결국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13일 오후 1시 40분경 올림픽길에 소재한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남색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은행 안으로 들어와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여성 직원이 거절하자 용의자가 접이식 칼을 꺼냈고 직원은 재빨리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직원은 버튼을 누른 후 용의자와 대화를 하며 시간을 벌었고 곧 경찰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뒷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도주한 용의자는 자신의 검은색 인피니티 SUV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은행 지점과 올림픽길 구간을 폐쇄하고 은행 내부에 있던 직원과 고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특수 기동대 장갑차까지 투입되어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은 권총과 고무탄, 샷건으로 무장하고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투항을 거부하자 용의자가 탄 차량에 최루탄을 발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차 밖으로 탈출하는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5세 히스패닉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임원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그들의 안위를 확인했다며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고 14일부터는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에서는 지난 2018년 1월에도 뱅크 오브 호프 윌셔 지점에서 강도가 들어 현금 강타로 도주했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웨스턴길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흑인 강도가 들어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고속도로에 거액 현금이 쏟아져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통 혼잡을 초래했습니다. 돈을 뿌린 남성은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잡힌 후 선행을 베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콜린 데이비스 메카시로 신원이 확인된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7시 23분께 오리건주 I-5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달리며 $100짜리 지폐 2,000장 총 20만 달러를 현금으로 차량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오리건주 경찰은 지폐를 주우려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변에 무단으로 차를 세우고 걸어다니며 차량이 통행에 방해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야기됐다며 메카시를 추적해 발견하고 신문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메카시는 동기를 묻는 경찰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메카시가 가족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전액 인출한 것이고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며 지폐를 주었다면 꼭 주 경찰에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메카시가 뿌린 현금 대부분이 회수됐다고 밝혔으나 현장 인근에는 13일 밤 고속도로변을 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습니다. 제36대 시카고 한인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디어 구성됐습니다. 장기남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임미라 간사, 서기석 위원, 그리고 박용철 위원 등 4명이 임명됐습니다. 선거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는 28일 한인회관에서 배포되는 등록 서류를 픽업할 수 있는데 서류 배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서류 픽업 시 $500 디파짓이 요구됩니다. 선거 방해 공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후보 등록비는 $2만 정해졌으며 추천은 500명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후보는 5월 12일 하루 동안에 후보 등록 제반 서류를 선관위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만약 한인회장 후보가 최소한 2명 이상 나올 경우 선거는 6월 3일 치러집니다. 장소는 잠정적으로 시카고 문화회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선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5대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이 본격적인 제2기를 세차게 밀고 나갈지 경선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전반적으로 침체된 한인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차기 시카고 한인회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장이 과연 누가 될지에
미 중소부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최근 대학 진학 관련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성한 상아탑으로서 대학이란 이미지가 언젠가부터 정치와 관련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의 전쟁터가 되고, 따라서 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2년제 이상 대학 진학률 62%입니다. 특히 4년제 대학 진학률은 40%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대학 진학자 중 절반이 좀 넘는 60%만이 졸업장을 받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고교 졸업생의 24% 정도가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습니다. 4명 중 1명꼴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졸업장 가치가 없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18세에서 34세 젊은 층에서 10명 중 6명이 넘는 63%가 대학의 불필요성을 답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 남성, 시골 지역 거주자 등이 주로 대학이 무익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과 묘하게 겹친다는 지적입니다. 대학에 대한 회의가 커진 이유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대학의 정치 편향성 확대 및 이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지적됐습니다. 미 대학들이 정치적 올바름, 즉 political correctness에 집착하는 진보 좌파에 좌지우지된다는 인식이 보수 중도적 사고를 가진 서민층 사이에서 퍼져나가 결국 대학에 대한 염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가 위축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대학 등록금이 계속 급등하는 모양새도 이런 염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명문대의 1년 등록비는 7만에서 8만 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는 2009년도에 고교 졸업생의 2년제 대학 이상 진학이 70%로 최고치를 찍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62% 진학률은 거의 30년 전 수준이랍니다.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는 아메리칸 드림 성취는 대학 등 고등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제대 군인 원업법을 제정해 유럽과 아시아에 파병됐던 저소득층 중고 졸업자 20대 남성 1,000만여 명에게 정부 지원으로 아이비리그나 법학 전문 대학원 등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끔 법적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들이 전후 세대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1950에서 1960년대 미국 각계의 엘리트로 사회로 진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도 6회 공군유로 전역해 여러 명문대로 진학하는 케이스를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대학이란 상아탑이 언제부터인가 최대 이념의 전쟁터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진보 측은 백인 남성 중심의 역사와 노예제 잔재 청산을 외치면서 소수 인종, 성소수자들 권리 확대를 외칩니다. 반대 진영인 보수층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니 진보 측이 이를 폄훼하고 서민들을 소외시켜 계층과 이념 갈등을 확대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경제 이념 갈등의 결과를 반영한 최근의 대학 인식 조사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이민자 사회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이 계층 상승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한인 2, 3세들이 주류사회 다방면에 진출해 눈에 띄는 활약상을 펼치는 모습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학을 안 가도 본인 노력에 따라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예는 많습니다. 한인 1세들은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 몸소 현실과 부딪히며
많은 난관을 헤쳐나갔지만 후세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훌륭한 미국 교육 시스템 속에서 전인 교육을 받고 차후 사회에 진출해 공직이나 기업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민자 세대들의 미국 고등교육에 대한 목마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사전망 이정복입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콜롬비아 칼리지에서 장애가 있는 남성의 화장실 사용이 거부되어 해당 남성의 가족들이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가족에 따르면 2번의 뇌졸중으로 왼쪽 목이 마비된 남성은 지난주 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화장실 사용이 거부당했으며 스스로 배변을 했고 학교 관계자는 페이퍼 타월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제니퍼 산토요는 굴욕적인 일이라며 이런 일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토요의 아버지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화장실을 찾았으나 보안 요원들은 그를 위협하며 화장실 사용을 막았고 아버지에게 건물을 떠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가족들은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가족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과한다고 언급했지만 학교 내에 공중 화장실은 없다는 점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학교 측이 아버지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은 또 법무부 민권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